성공하는 사람이 믿고 따르는 5가지 절대 법칙. 절대 법칙을 무시하는 실패자 유형 3. 한탕주의자. 한탕주의자는 몹시 원하는 게 있다면서 자기 삶이 더 나아진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서 여정을 시작할 마음은 없다. 사업가라는 직업, 사장님이라는 직함을 좋아하면서 수고스러운 일은 질색한다. 변명쟁이, 범생이와 달리 한탕주의자는 위험을 쫓아다닌다. 리스크가 큰 일을 선호하면서 충분히 조사하지 않는다. 반짝 유행을 찾아다니고 시장 트렌드를 쫓으며 충동 구매를 한다. 과정이 아닌 결과에만 관심을 쏟는다. 그들에게는 포모 증후군이 있어서 뭐라도 놓칠까봐 전전긍긍한다. 한탕주의자의 특징. 매번 일확천금을 벌 계획을 늘어놓는 철없는 삼촌. 한탕주의자가 많이 하는 말.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가라. 한탕주의자가 행복할 때. 한탕주의자는 유행을 추종할 때 마음이 편안하다. 자기의 위상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최신, 최고라면 어디든지 끼려고 한다. 한탕주의자가 초면에 던지는 질문. 잠깐 방금 누가 다음 대박칠 물건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탕주의자의 버릇. 금값이 폭등했을 때 금을 팔아 돈을 엄청나게 번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 그 다음에 전자화폐 거래로 돈을 홀라당 까먹은 사실은 슬쩍 감출 것이다. 겉보기에는 한탕주의자는 독립적이고 사업가 기질을 갖춘 듯하다. 사실은 전혀 아니다. 그는 유행을 맹목적으로 쫓을 뿐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 성공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느냐다. 한탕주의자는 시작한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돈이 빨리 벌리지 않으면 금세 흥미를 잃고 다음 대박 사업을 찾아 나선다. 나의 한탕주의자 기질 진단하기. 한탕주의자는 인생의 한 방에 목을 맨다. 혹시 나도 한탕주의자가 아닐까? 한탕주의자 기질을 나타내는 신호를 살펴보자. 시장이 후끈후끈하다. 핫할 때 기회를 잡아야 해. 시장이 뜨거워. 지금 당장 뛰어들지 않으면 기회는 날아가. 친구들, 바로 지금이야. 이런 기회는 한 번뿐이야. 20년 후에 지금을 되돌아보면 어째서 일생일 때 기회를 잡지 않았는지 자신을 원망할 거야. 이런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뜨거울 것이다. 그런데 나쁜 소식도 있다. 시장은 원래부터 뜨거웠다. 그야말로 돈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사방팔방에 돈 벌 기회가 널려 있어 골드러시가 다시 시작된 것 같아. 뭐든지 돈을 왕창 벌 기회로 착각하는 당신에게는 투기와 도박을 걸러내는 필터가 꺼져 있다. 치고 빠져야 한다. 일확천금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은 없다고 하지만 이건 진짜다. 이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 거야. 비결은 치고 빠지는 거야. 장기전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은 자주 오지 않아. 어떤 일에 헌신하려면 시간을 쏟고 공을 들여야 하기 마련이다. 이 2가지야말로 한탕주의자가 못하는 일이다. 우버가 나오기도 전에 이거를 생각해낸다.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사방팔방에 카페를 지어야겠다고 이미 생각했지. 내가 마카롱하고 레고를 진지하게 발명했고 다들 헤르미온느가 누군지 알기도 훨씬 전에 해리포터를 구상했다니까. 한탕주의자는 아이디어가 끝없이 새롭지만 직접 해본 것은 거의 없다. 또한 창의적이지만 창의성을 발현하는 데 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끝은 흐지부지하다.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즉시 흥미를 잃고 다른 일로 넘어간다. 위험을 가늠해보지 않는다. 이기려면 올인해야 돼. 뒤는 돌아보지 말고 뛰어! 당신의 기회는 무조건 도박이라고 생각한다.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 위험을 계산하지 않는다. 세 사람을 만나봤다. 이제 소개해주고 싶은 4번째 인물이 있다. 변명쟁이, 범쟁이,
한탕주의자는 당신이 이미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이 네 번째 인물은 당신이 꼭 알아야만 하는 사람이다. 삶이 당신을 시험할 때, 이 레몬을 어떻게 나눌 건가요? 와튼 스쿨에 입학한 첫 주, 수업에서 들은 질문이다. 두 사람이 레몬 한 개를 나눠야 하고 방법은 자유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텐가?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면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첫 번째 팀은 레몬을 반으로 갈라서 절반씩 나눠 가졌다. 그저 시키는 대로 간단히 해냈다. 두 번째 팀은 레몬의 껍질을 벗기더니 한 명이 껍질을 갖고 다른 한 명이 과육을 가졌다. 한 사람은 내용을, 다른 한 사람은 형식을 챙긴 것이다. 세 번째 팀은 레몬의 껍질을 벗긴 뒤에 과육을 잘랐다. 한 사람이 씨를 챙기자 다른 한 명이 나머지 전부를 가져갔다. 한 사람이 레몬을 다 가져갔지만 다른 한 명은 씨를 심을 수 있었다. 마지막 팀은 독특했다. 두 사람은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씨를 버리더니 물이 반쯤 든 병을 가져왔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레몬즙을 짜서 물병에 흘려 넣자 다른 한 명이 커피에 넣고 남은 설탕을 그 안에 털어 넣었다. 그 팀은 물병을 몇 번 흔들고는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이 유명한 격언을 읽었다.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나쁜 일은 전화위복 사무라는 그런 뜻이다. 강의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 일은 나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레몬은 나누는 방법은 많다. 자를 수도 있고 껍질을 벗기거나 씨를 빼거나 즙을 짤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다. 주어진 재료에 얽매이지 않았고 지침만 따르거나 옆 사람을 흉내내지도 않았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든 것이다. 이 학생들 같은 사람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다. 한번 만나볼 만한 사람이고 당신이 꼭 알아야 하는 사람이다. 바로 대담한 혁신가다. 성공하는 사람의 표본, 대담한 혁신가. 대담한 혁신가의 특징, 자기만의 방식으로 창의성, 혁신, 변화를 몰고 오는 대담한 혁신가는 판도를 뒤흔드는 사람이다. 독창적으로 사고하며 본인의 능력을 최고치로 발휘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리스크를 계산하고 감수한다. 대담한 혁신가가 많이 하는 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라. 대담한 혁신가가 행복할 때, 대담한 혁신가는 경쟁에서 승리한다. 과감하기 때문이다. 그는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부족한 점, 하고 싶은 일은 끊임없이 배우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해낸다. 기회를 잡기 위한 도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능가한다. 대담한 혁신가가 초면에 던지는 질문, 당신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대담한 혁신가의 버릇,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침 습관을 공유할 테니 당신에게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할 법하다. 대담한 혁신가의 5가지 아침 습관. 대담한 혁신가들의 아침 습관이 모두 같지는 않다. 만약 그랬다면 범생이나 한탕주의자였을 것이다. 변명쟁이는 아침 습관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려면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귀찮기 때문이다. 대담한 혁신가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아침 습관을 찾고 실천한다. 명상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조깅이나 수영이 좋을 수도 있다. 하루 일정을 미리 정리할 수도 있다. 아침 습관의 목적은 새로운 하루를 위해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대담한 혁신가가 실천하는 아침 습관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개구리를 먹어라. 마크 트웨이는 니콜라스 샹프루의 말을 살짝 빗들어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개구리를 먹으면 남은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보다는 덜 끔찍하게 느껴진다. 일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부터 끝내라. 그럼 그 일을 빨리 떨쳐내고 더 쉬운 일로 넘어갈 수 있다. 힘든 일부터 해치우면 일을 질질 끌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할 일이 한결 만만하게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개구리를 먹는 게 싫으면 순서를 뒤집어서 생개구리를 나중 일로 남겨둬도 괜찮다. 그리고 간단한 일로 아침을 시작하라. 쉬운 일을 성취하고 나면 자신감이 쌓여서 나중에 처리할 어려운 일이 덜 버겁게 느껴진다. 프란체스카 지노와 브래들리 스타츠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자잘한 과업을 일찍 끝내놓으면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려운 과업을 처리하는 능력도 향상된다. 작은 목표만 달성해도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이는 집중력과 기억력, 동기를 높여서 다음 과업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기만의 생활 리듬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동기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라. 자기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라. 자신에게 물어라. 벤자민 프랑클린이 가장 좋아하는 아침 습관은 자문자답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을 할까? 하루가 힘들기만 할 필요는 없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방법을 찾아라. 사소해 보이더라도 괜찮다. 힙 바구니에 돈을 조금 더 넣거나 좋은 글을 적은 쪽지를 아이 가방에 넣어두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해줘라. 자신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할지 묻는 아침 습관을 들이면 타인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행사하고 가치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타적인 행동을 삶의 목적에 반영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존재의 이유가 생긴다. 일본에서는 이를 이키가이라고 부른다. 오사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도호쿠 의과대학 연구진은 일본 성인 응답자 43,391명에게 당신의 삶에는 이키가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리고 7년 동안 피실험자들의 건강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키가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키가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사망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키가이란 삶의 목적이고 소명이자 원동력이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하는 진짜 이유다. 자기만의 이키가이를 찾는 것은 더욱 큰 행복을 찾고 보람차고 긴 인생을 누리는 비결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하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하며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라. 배우자와 아침 식사를 하라. 아이에게 뽀뽀하고 아이를 안아줘라.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하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올라가는 심박수와 혈압이 연인을 껴안을 때 다시 떨어진다. 애정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살아가는 데 목표를 되새기고 필요한 기운을 듬뿍 얻을 수 있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라. 매일 아침 5분만 시간을 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라. 예를 들면 아끼는 사람들, 자신의 특별한 성격, 어제 한 일에 관해 쓰는 것이다.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은 삶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끌어올리는 비결 중 하나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에 감사하게 한다. 관련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거나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일보다 감사함을 느낀 일에 관해 일기를 쓸 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과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감사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험은 무척 황홀하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사하는 습관이 주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친구, 가족, 동료에게 고맙다고 편지를 쓰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직할 때 도와준 친구, 사고 페인트칠을 함께 해준 사촌, 발표 준비를 도와준 동료에게 감사 편지를 쓸 수 있다. 글쓰기 실력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다. 직접 얼굴을 보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 더 좋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 편지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행복감을 느낀다. 이 연구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일의 장점은 과소평가하면서 상대방이 얼마나 멋쩍어 할지는 과대평가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에서 언급한 사람들에게 고마웠던 일을 직접 자세히 이야기하는 효과가 크다. 그때 상대방의 반응과 자기가 느낀 감정을
나중에 다시 떠올리면 부정적 감정과 우울감이 줄어든다.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건강에도 좋다. 감사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로버트 에머스에 따르면 감사는 혈압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끌어올리며 숙면을 돕는다. 우울, 불안, 약물 남용 장애를 경험할 확률을 줄이고 자살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회복 탄력성을 구성한다. 스티브 잡스를 따라하라.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실천하는 아침 습관을 소개했다. 그는 30년 동안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지금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을까? 며칠이나 연달아 아니, 라는 대답이 나올 때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일, 행복을 느낄 일을 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의무적으로 할 일들은 여전하다. 그래도 앞날을 정하는 건 자신의 몫이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방향을 바꿀 권한도 자신에게 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행복한지, 기쁜지, 보람을 느끼는지 살피지 않고 수개월 수년을 보낸다. 당신은 그러지 마라. 매일 아침 자신을 세심하게 돌봐라. 파트 2. 첫 번째 절대 법칙. 관점을 바꾸면 가능성이 열린다. 누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변명쟁이, 범생이, 한탕주의자, 대담한 혁신가. 이 4명을 모두 만났으니 이 중 한 명만 성공하는 까닭을 알아보자. 각 유형마다 2가지 특징이 있다. 이 2가지 특징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첫 번째, 인생을 사는데 관습적인가, 독창적인가? 두 번째, 삶을 변화시키는데 수동적인가, 능동적인가? 성공하지 못하는 세 사람의 영향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변명쟁이는 관습적, 수동적. 범생이는 관습적, 능동적. 한탕주의자는 독창적, 수동적.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이들은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독창적이면서 능동적이어야 한다. 대담한 혁신가가 인생을 사는 방식은 그래프 오른쪽 상단이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자리다. 대담한 혁신가는 외부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이 느끼는 행복과 보람은 자기 내면에서 나온다. 이는 자기가 인생을 결정하고 정의하며 그 선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행복하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성공하는 인생이 그렇지 못한 인생과 다른 점은 PRISL 스위치를 활용해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폭풍우를 훌륭하게 이겨낸다는 데 있다. 행복이란 삶의 가능성이다. 이 강력하고 근본적인 진리를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최고의 행복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한다. 그 행복을 끄집어내기로 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삶의 목적과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순간 행복을 훨씬 생생하게 느낄 것이다. 변명쟁이가 버리면 얻는 것.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 변명쟁이, 범생이, 한탕주의자에서 대담한 혁신가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 이 변화는 주고받기에서 시작한다. 주고받는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뭔가를 주면 대가를 받는 것, 선행을 베풀면 내게도 선행이 되돌아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결과물, 즉 무엇을 받는가에만 관심을 쏟는다. 그러나 성공이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포기한 것들을 말한다. 자기 자신과의 주고받기를 통해 당신이 성공하면 좋겠다. 당신은 뭔가를 포기할 때마다 다른 뭔가를 얻을 것이다. 인생에서 포기하고 싶은 것 5가지를 적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이 연습으로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신감과 자제력을 가져다줄 유익한 습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변명쟁이 입장에서 주고받기 연습을 해보자.
변명쟁이가 버려야 할 것, 변명, 비관적 관점, 불평, 남탓, 걱정. 변명쟁이가 얻는 것, 사명감, 맑은 정신, 활력, 책임감, 자신감. 변명쟁이가 변명을 그만두면 사명감을 갖고 행동할 수 있다.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데 겁먹을 필요는 없다. 사명감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삶을 주도하도록 한다. 비관적 관점을 바꾸면 마음이 탁 트인다. 생각이 명료해지고 자유로워져서 건강한 관점을 키울 수 있다. 불평을 멈추면 활력을 얻는다. 변명쟁이는 자신의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지 잘 의식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기운을 제거하면 긍정적인 기운이 흘러나와 생산적이고 보람찬 일을 많이 해낼 수 있다. 변명쟁이가 남 탓을 하지 않고 직접 책임질 때 더 많은 자유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탓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그 사람에게 매여있는 셈이다. 변명쟁이는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그 상대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일 때에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면 행복도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실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한다. 어차피 실수는 당사자밖에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낫다. 마지막으로 걱정을 버리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걱정이란 자기 자신을 충분히 믿지 않아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다. 걱정을 완전히 놓는다면 자기 자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이 생긴다. 범생이가 버리면 얻는 것. 범생이 입장에서 주고받기 연습을 해보자. 범생이가 버려야 할 것. 안주, 위험 깊이, 조심성, 관습성, 편협한 마음. 범생이가 얻는 것. 가능성, 기회, 창의력, 독립심, 적응력. 범생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라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 아니란 태도는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다. 모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을 스스로 세우는 셈이다. 범생이는 정상에 채 오르기도 전에 발걸음을 멈추는데 이는 이미 정상에 도착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가짜 안정감으로 주변을 둘러싸고 위험 요소를 덮어버린 지금 상태에서 삶을 건설한다. 범생이는 위험을 기피하는 태도를 버려야 기회가 찾아온다. 기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가능성과 기회에 집중한다면 범생이는 자처했던 그저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다. 범생이는 조심성이 지나치지만 이것이 신변의 안전이나 안보와는 상관이 없다. 그들의 조심성은 마음의 깊이 뿌리내린 삶의 태도이자 관점이기 때문이다. 편협한 세계관을 유지할 구실이기도 하다. 과도하게 조심하는 태도를 바꾸면 생각을 환기할 수 있다.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 이로써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인생에서 더 많은 일을 성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범생이는 선뜻 통념을 따른다. 만들어진 탄탄대로를 따라갈 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예전에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으리다 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습이라면서 익숙한 것에 집착하면 남들이 만든 규칙에 계속 순응하며 살게 될 뿐이다. 때로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도 다른 범생이 무리에 묻혀서 금세 개성을 잃기 마련이다. 무조건 동조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독립심을 기를 수 있다. 독립심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자 자유다. 범생이의 내면에는 자기만의 길을 개척할 힘이 존재하지만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가만히 머무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끝으로 편협한 사고방식을 바꾸면 적응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까닭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마음을 걸어잠그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문을 열어야만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세상과 교류할 수 있다. 한탕주의자가 버리면 얻는 것. 한탕주의자의 입장에서 주고받기 연습을 해보자.
한탕주의자가 버려야 할 것, 거칠에 쫓아다니기, 따라하기, 지름길, 즉각적 만족. 한탕주의자가 얻는 것, 독립심, 자아성찰, 개성, 끈기, 성장. 한탕주의자는 건드려야 한 외양을 유지하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한다. 겉모습으로 위신을 세우기 때문이다. 남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독립심을 기를 수 있다. 한탕주의자는 독립 스위치를 켜기도 한다. 어쨌든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의욕이 있고 어느 정도 자기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하는 대로 사느라 바빠서 자기를 성찰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한탕주의자는 남의 꽁무니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피고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데 재능을 발휘해야 한다. 한탕주의자는 유행을 쫓는 데 사로잡혀 남들을 쫓아다니고 따라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기운을 허비한다. 한탕주의자는 남들을 모방하면서도 개성을 갈망하는데 그들이 자기 개성대로 살면 비로소 삶의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한탕주의자는 지름길을 좋아한다. 그들에게 지름길이란 떼돈을 버는 길이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계속 벌이는데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금세 그만둔다. 중도에 포기하는 버릇 때문에 삶에 일관성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지름길을 포기해야 인생을 끌고 가는 끈기를 기를 수 있다. 또 어떤 일들은 일이든 끝을 맺으려면 헌신, 목적의식, 신념,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탕주의자는 빨리빨리 변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면 득이양양하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성장은 점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노력해야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내 유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변명쟁이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범생이는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시한다. 한탕주의자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대담한 혁신가는 직접 일을 일으킨다. 변명쟁이, 범생이, 한탕주의자, 대담한 혁신가. 이들을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라. 내 유형의 특징이 명료하게 보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성공으로 나아가지 않는 인생들로 가득하다. 그저 그런 인생,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은 어디든지 존재하고 성공하는 인생보다 훨씬 흔하다. 친구, 가족, 지인, 동료, 동창, 낯선 사람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라. 누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지 알 것 같지 않은가? 행복과 성공을 30년 뒤로 미루지 마라. 숀 아처는 성공이 행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행복이 성공을 부른다고 주장한다. 이를 행복의 특권이라 명명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행복은 성공의 징조지 성공의 결과가 아니다. 현대 경제에서 최고의 경쟁력은 긍정적 사고와 몰입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태도로 일하면 생산성이 31%가 향상하고 승진할 확률이 40% 증가한다. 스트레스에 시달릴 확률이 23% 줄고 영업이익이 37% 향상된다. 수많은 연구에서 긍정적 태도가 우리의 몰입 능력, 활력, 창의력, 의욕의 보탬이 된다고 증명했다.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 로라 킹, 에드 디너가 총 2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225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했다. 그 결과 행복한 사람들은 커리어, 경쟁력, 인간관계, 결혼생활, 건강관리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 성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아직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특히 변명쟁이와 범생이는 가족, 친구, 취미생활보다 이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래야 은퇴한 뒤에 행복한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행복이 진짜로 온다면 그때는 인생이 말년이다. 이것이 솔깃가 좋을 것 같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은퇴 이유가 인생의 황금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며
유예된 행복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의 황금기가 꼭 은퇴 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한 인생에서 행복은 오늘부터다. 30년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늘 행복해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힘과 자유를 얻는다. 위대함을 어떻게 정의하든 상관없다. 행복이 위대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위대함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행복하면 더 자유로워지는 까닭은 행복이 붙들어둔 용기와 자신감으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행복과 유예된 행복은 다르다. 장기적인 행복이란 현재 습관과 행동을 장기적, 구조적, 영구적으로 바꿔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하지만 영구적이다. 오늘 행복했다가 내일 불행해지는 단기적인 행복이 아니다. 참으로 해치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오늘 불행을 견디면 내일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늘 당장 변화해서 오늘도 내일도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간단한 5가지 방법. 더 자주 웃어라. 행복할 때 웃음이 나온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행복해야 웃는다. 는 통념이다. 하지만 심리학자 타라 크라프트와 사라 프레스먼의 연구에 따르면 웃어야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 연구는 통념을 뒤집고 웃음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시사한다.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에 발표된 그들의 연구는 웃음이 심리적, 육체적 건강에 모두 좋다고 주장한다. 억지라도 웃으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진짜 웃음을 지으면 심박수가 감소한다. 뇌와 면역 체계의 상관관계를 살핀 정신신경면역학 연구에서는 행복이 몸의 면역력을 증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웃음은 뇌의 화학 반응을 촉진해 행복감을 증진하는 도파민과 스트레스를 낮추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을 증가시킨다. 감사하라.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아는가? 고대의 가장 놀라운 자연물 혹은 건축물을 칭한다. 고대 그리스인에게 숫자 7은 그들이 알던 행성 5개에 태양과 달을 더한 상서로운 숫자였다. 다음은 세계 7대 불가사의다. 로도스의 크로이소스 대거상,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의 공중정원,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로스 능력,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에는 다른 불가사의들이 생겨났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인도의 타지마할,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중국의 만리장성, 로마의 콜로세움, 터키의 아야소피아 성당, 페루의 마추픽추, 영국의 스톤헨지,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드. 당신의 7대 불가사의는 무엇인가? 여행할 때 본 멋진 건축물이나 경이로운 자연경관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에게 감동, 놀라움, 영감을 선사하고 당신에게 희망을 심어준 것.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 7가지를 떠올리고 꼽아보라. 당신의 인생의 7대 불가사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나 배우자일 수도 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경험일 수도 있다. 혹은 당신이 살면서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일 수도 있다. 무엇을 꼽았든지 이 7가지는 당신의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든다. 인생의 7대 불가사의란 말 그대로 불가사의할 만큼 감사한 일들이다. 이것은 곧장 행복과 연결된다.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태도에서 감사함이 얕다. 자기가 가진 것, 살아온 환경, 친구, 가족에게 감사하라. 물건이 아니라 경험을 사라. 최근에 산 구두와 알래스카에서 탄 개썰매 중에서 무엇을 더 오래 기억할 것 같은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와 코넬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소유하기 위해 돈을 소비하는 물질 구매보다 체험하기 위해 돈을 구매하는 경험 구매를 할 때 행복감이 오래 지속된다. 또한 구매한 물건을 기다릴 때보다 경험을 기대할 때 행복감이 커진다. 평생 남을 경험을 수집하라. 경험을 기대하면서 즐기고 체험하면서 또 즐겨라.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과 끈끈한 유대를 쌓아라. 경험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도전하고 전진하라. 어떤 소유물보다 경험을 통한 활력,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